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또 경기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론의 경제적, 외교적 흐름을 분석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 촉구 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관련 보도 살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주제로 언론에서 꾸준히 언급이 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보도, 특히 이 국제 경제 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이제 YTN 보도가 그만큼 노력을 다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충격이 정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격을 입은 국내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네, 평가원님. 국내 경기 침체와 관련한 원인 분석 보도 먼저 살펴봤습니다. 3일 보도였는데요. 불황, 무역전쟁, 칼바람, 대기업 채용에도 불똥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대기업 채용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또 수익성 악화로 경영 긴축에 들어갔고요. 또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내수 침체와 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더해져서 채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채용 시장의 어려움을 그 통계와 또 배경을 통해서 분석한 정보성 있는 보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또 12일입니다. 막 오른 관세 전쟁, 철강 알루미늄 기업 직격탄이란 제목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국내 철강 업계가 비상에 걸렸음을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철강과 또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이어서 알렸는데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또 미국과의 협상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를 대비한 그 대비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리 기업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관련된 보도도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미 관계,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안보 문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룬 대담입니다.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불공정 관세 4배 높아 제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법, 방위비 분담금, 광물 협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와 경제적 요소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더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거나 그래픽을 활용하는 등의 보조적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은 광물 협정과 종전 협상 등의 부분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나 구체적인 외교적 논의는 비교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의 입장이나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어진 느낌이라 이후 보도를 통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 트럼프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국 겨냥한 트럼프 관세 4배 높아 반도체법 폐지해야, 또 한국 관세 미국 4배 발언에 한미 FTA로 사실상 0% 반박 등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로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에 따라 대부분 상품 관세를 철폐했다는 그 산자부 입장에 이어서 미체결한 국가와 관세 부과 정도를 비교하는 화면도 배치를 했고요. 또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분석적인 보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 해설위원님이 출연한 대담도 이어졌었는데요. 5일입니다.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우리나라 타격은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그 부과 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에서의 수입품 관세는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번 관세 부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당일 있었던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와 즉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며 방송한 점은 신속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 지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해석을 유도한 점이 유익했습니다. 트럼프 캐나다의 250% 상호 관세 보복 예고, 반도체 한국 겨냥, 제목의 워싱턴 특파원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국제적 긴장, 그리고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을 짚어본다면 내용 중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발언에서 한국과 타이완의 반응이나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배경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이 부족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두고 이 폭넓은 시각의 보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리기도 했고요. 시청자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YTN 해설위원이 직접 출연해서 사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분석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이곳에 또 출연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안에 따라서 직접 생방송 대담에도 출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TN 해설위원의 역할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이제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좀 이로운 내용으로 대담 시간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있었던 국제사회 경제 상황 살피는 주제 더 그럴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었습니까? 이전에 방송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리포트 또는 단신으로 채워져 있죠. 그걸 백화점식 뉴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형성된 뉴스의 이 흐름은 전문가가 출연해서 대담을 하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됐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굳혀지는 그런 행태입니다. 시청자들도 꽤 익숙해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론이나 대담을 시청률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진영을 나눠서 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와 야 또는 뭐 진보 보수 이렇게 한 명씩 출연해서 막 싸우는 이런 광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특히 이제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 비해서 이런 출연 코너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죠. 그런데 역시 뭐 그 출연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YTN에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해설위원처럼 30년 이상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기자적 시각으로 좀 보도를 하자. 누가 이롭고 불리함의 공학적인 그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옳고 그름을 좀 더 따져보고 팩트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해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출연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YTN의 계획은 앞으로 그 해설위원 또는 내부 기자들의 출연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기자적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실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앞선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대응에 대한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관한 해외 각국의 상태를 진단한 그런 YTN 보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해외 각국과 또 반응에 대한 보도도 이어집니다. 먼저 3월 2일 미리 보는 중국 양회 10+10% 관세 맞서 작전 회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과 관세 전쟁 국면 속에서 열리는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를 전망하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 양회가 미국에 맞선 내부 작전 회의로 비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단순히 이제 내용의 전달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 4일 보도였는데요. 캐나다는 보복, 멕시코는 고심, 미국에도 부메랑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응수하겠다는 태도를 전했고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 125조 원 규모의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덧붙여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의 입장도 전해졌는데요. 캐나다처럼 즉각 대응할 계획은 아니지만 고심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시민에게 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 네, 5일 미국 관세 캐나다 멕시코 보복 트럼프 또 관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또 두 나라가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무역주의의 부각과 함께 경기 침체를 초래할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보도로 각국의 대응을 알리고 또 국제 경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선 보도들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보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의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알린 보도입니다. 트럼프, 캐나다 철강 관세 50%로 인상, 철강, 알루미늄 관세 곧 발효 제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전력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해 보복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실제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깊은 분석은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나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거나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을 더 보도했다면 사건의 전반적인 영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강하자면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무역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미국 증시 타격 제목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그로 인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에서 경제적인 개념이나 분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서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로 방식이나 저탄소 철강, 이와 같은 전문 용어는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때에도 그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은 경제 뉴스고 또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한두 개의 어떤 경제 뉴스 보도로는 이 전체적인 사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 뉴스를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YTN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을 한 번에 충족시키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차게 YTN이 제공을 하는 어떤 국제 경제 뉴스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독 경제 뉴스만 시청자들이 경제 뉴스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시청자들에게 공부를 해가면서 뉴스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뉴스는 알아야 할 뉴스와 알고 싶어하는 뉴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성 뉴스와 연속 뉴스라고 합니다. 연속 뉴스는 뭐 스포츠나 문화 소식처럼 일반 시청자들이 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고요. 경성 뉴스는 뭐 정치나 경제 뉴스처럼 사실 크게 관심도 없고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경제 뉴스가 좀 어렵지만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경제 뉴스를 좀 더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방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론이 다 그렇고요. 특히 경제신문 쪽은 뭐 더 어렵죠. 이른바 경제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도 경제의 전문적인 지식에 집중하지 이 지식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거에 대해서는 좀 소원한 경향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얘기해야 전문가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왜곡된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제 경제 뉴스가 되다 보면 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경제 뉴스는 뭐 많은 기자들이 보도자료에 의존하긴 하지만 때때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국제 경제 뉴스는 사실상 YTN에서도 주로 국제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뉴스 소스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쉽지 않고 대부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국제 경제 뉴스도 지금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검색을 통해서 기자들이 좀 확인을 해보고 이것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좀 더 쉬운 용어로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어떻게 말하면 친절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맥락에 대한 해석과 함께 실제 국민에게 미칠 영향도 다뤄주길.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관련 보도는 경제적, 정치적, 또 국제적 관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정책에 따른 실제 서민들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론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종합적인 맥락 이해와 해설로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YTN의 보도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영향의 균형 있는 분석과 함께 주요 국가 반응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도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반응과 대응, 장기적인 무역 전쟁의 결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전문가 의견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의 복잡한 요소들을 쉽게 풀어내고 시청자가 국제적, 경제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도를 YTN에서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